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프리 존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많이 계실 줄 알았으면 오늘 안 왔을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보니까 이 아주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주 좋은데요. 나이 좀 되신 분도 있고 우리 옛날 친구 조 회장님 진짜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한국 현실과 앞으로 우리 도전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혹시나 중간에 질문이나 코멘트 하시고 싶으면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입 닥쳐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셔도 되고, 제가 한국에 대한 경험, 제 시각 어떤 건지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야 여러분 제가 어떤 시각 갖고 있는지, 제 경험이 어떤 건지 아시면은 한국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국에 밟은 날이 8월 15일이었습니다. 광복절. 근데 1971년도였습니다. 좀 50년 넘네. 그 날이 무지 더운 날이었어요. 광복절이 항상 우리나라 덥고 습이 많고 그런 날이었는데, 김포공항 도착해서 사실이 그때도 한국 오는 것이 더 쉽지 않았어요. 저는 미국 놈이고, 미국에서 한국 들어오는 비행기가 직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 왔을 때는 그때 비행기 많지도 않아서 하와이 갔다가 하와이 하룻밤 자고, 일본 갔다가 일본도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한국에 온 거예요. 이틀 걸렸어요. 근데 8월 15일 날 도착했는데 비행기 문 열자마자 김포공항 주변 공기, 비행기 싹 들어오고, 물론 비행기 좀 에어컨이 있어갖고 좀 시원한데, 그리고 공항하고 연결하는 복도 없어갖고 우리 비행기에 계단 내려가서 버스 타고 공항 들어가는데, 그 문 열자마자 김포공항 주변에 있는 공기 딱 비행기 들어오고, 거기 비행기 탄 많은 외국 사람들이 그 순간부터 기침하고 이거 뭐야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김포공항, 지금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김포공항 주변에 있는 땅들이 빈 땅이었는데 전부 밭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니까 젊으신 분 많은데, 그 당시에 우리가 농사 지면서 이 공장에서 나오는 비료 안 쓰고 인간들이 만든 거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향기도 대단해요. 그래서 그 비행기 속에 그 향기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데, 제가 크게 숨 쉬고 딱 그 순간의 느낌이 뭐였냐면, 집에 왔다.
그런 느낌 들었어요. 그래서 첫날부터 한국에 대한 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한국말 한마디도 못했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고, 근데 너무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굉장히 가난했어요. 우리 1인당 GDP 300불밖에 안 됐어요. 지금 36,000불인데 엄청 가난했고 우리 새끼 다 못 먹고, 제가 기억이 난 게 그 당시에 아기도 많이 죽고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수출 시작했는데 우리 수출 제품 중에 신발, 가발, 우산, 그 다음에 간호사 엄청 많이 수출했고, 그 국제 시장 영화 기억나시죠? 그 시절 일단 영화인데 그때 간호사들도 엄청 많이 그 독일로 보냈고, 그리고 우리 그 남자들 해외 건설 그 노동자로서 엄청 많이 수출했어요. 그게 우리나라 유일하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부자들이 있었어요. 많지 않았지만은 부자들 몇 명 있었는데 이 부자 표시, 아주 상징적인 표시는 집차 타고 다닌 사람, 그 부엌에 냉장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집안에 변기 있었고, 그런 게 갖고 있으면 엄청 부자예요. 흑백 TV, 그리고 제가 조금 우습게 봤지만은 어떤 집들이 많지도 않지만은 어떤 집안에 전화기 있었어요. 이 네모난 까만 전화기, 그리고 그 거실에 특별한 자리 올려놓고 스탠드도 따로 만들었고 밑에 아름다운 그 레이스 이렇게 집어넣고 그 전화기에 대해서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 우리가 힘들게 살았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 계셨고 민주주의나 자유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박정희에 대한 뭐 존경, 경제적인 그 발전 많이 시키셔서 우리 엄청 그 존경하는데, 지금 박정희 대통령 그런 식으로 대통령 하신다 그러면은 살지도 못하죠. 이 민주주의 민간 우리 시민들이 투표해서 뽑는 그 지도자도 한 명도 없었고, 그래서 이 개인 자유, 뭐 말할 수 있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기회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한국이 그 당시에 좀 무서운 나라였어요. 그 동행 금지 제도도 아직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유롭게 여권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외도 못 갔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언론 자유하지 않고, 그 당시에 기억이 난 게 외국 신문, 뭐 뉴욕 타임즈나 월스트리트 저널 이렇게 보면은 까맣게 지은 기사들 굉장히 많았고, 아니면 미리 정부가 잘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유롭게 해외에 있는 언론도 읽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다 벗어났죠. 굉장히 훌륭하게 다 벗어났어요. 지금 현재 한국이 220개국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번째 큰 경제 갖고 있어요. 10번째.
오랫동안 우리가 뭐 14, 13, 12도 가끔 올라갔다가 근데 오늘 확실하게 우리가 10번째야. 그리고 우리 인구 비해서 대단하죠. 우리 그 OECD 그러니까 개발된 나라들 중에 우리 교육 수준이 1위예요. 그래서 한국 경쟁력 만든 게 바로 우리 교육 수준이에요. 이런 말하면 진짜 안 되는데 지금 미국 가끔 갈 때 엄청 실망스러운 일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미국 갔다 오시면 한번 저 스타벅스 커피숍 가보시고 맥도날드스 그 햄버거점 한번 가보시고 거기 있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접촉하고 상대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 우리나라 스타벅스 직원하고 미국 스타벅스 직원하고 비교해 보면 대단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만큼 우리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별로 좋은 숫자 아니지만 우리나라 지금 그 전기 소비 전 세계적으로 1인당 1위예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전기 제일 많이 쓰는 나라예요. 그런 거 따져보면은 대단하죠. 진짜 대단해요. 그리고 그 현재 한국이 세계 경제에 영향 미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 세계 경제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제품 중에 반도체죠. 반도체 없이 아무것도 못 만들고 그래서 우리 한국이 반도체 1위고 뭐 절강 2위, 자동차 4위, 큰 배 1위, 그 핸드폰 1위. 그러니까 이 제가 처음에 왔던 한국하고 지금 현재 한국하고 같은 나라 아니에요. 대단하죠. 엄청 재밌고 그리고 요새 한국 문화, 팝 컬처 전 세계에 벌써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워싱턴 DC 갔다 왔는데 우리 그 미국 행정부 만나고 그 미국 정치인들 많이 만나고 그리고 거의 한 지난 30년 동안 1년에 한 번 꼭 가서 미국 행정부와 정치인들 만나고 한국 상황 어떤 건지 한국 현재 그 정부 어떻게 외국 기업들 그 대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두 나라 사이에 미국하고 한국 사이에 어떤 이슈 생기고 그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회의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갔다 오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못 갔다 왔어요. 그래서 3년 만에 최근에 갔다 왔는데 제가 너무 행복하고 놀라운 게 그 미국 행정부나 정치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다 인식이 좋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 경제적인 영향 때문에 그렇고 뭐 요새 한국 기업들이 삼성이나 LG 그리고 중소기업까지도 미국에서 투자도 많이 하고 고용 창출 효과 엄청 커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엄청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그게 중요하지만은 우리 그 문화, 드라마, 영화, BTS,
때문에 엄청 큰 영향 미쳤어요. 미국인은 젊은 여자들, 나이는 아줌마들 다 BTS 사랑해요. 난 그게 사실 이해 안 가요. 왜 그런지. 조 회장님 이해하세요?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BTS 사랑하는지 참 신기해. LA에서 얼마 전에 BTS 공연을 했는데 끝나고 한 40살 된 아줌마 인터뷰했었어요. 그 아줌마 공연을 참석했고 그 딸 둘이 하고 데리고 가서 가정 여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공연 어떤지 뭐 인상 어떤지 뭐 이렇게 설명하고 마지막에 그 인터뷰 장면에 나오면서 그 딸하고 그 엄마 아들 이렇게 한국 하트 표시해 갖고 자기네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We love Korea. 그게 미국 방송에 전국으로 이렇게 나간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BTS 때문에 우리 한국이 엄청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뭐 좋죠.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뭐 한국 바비큐, 뭐 비빔밥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는 지금 우리한테 엄청 큰 영향 미치고 있고 큰 수출이고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그 인식이나 여러 가지로 좋은 영향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민주주의 엄청 강하죠. 엄청 시끄럽고 엄청 귀찮고 그래요. 옛날에 그 박정희나 전두환 시절 생각해 보면 참 편했는데 무섭긴 무서운데 그 정부 지침에 대해서 누구 뭐라고도 안 하고 요새 그 방송 뉴스나 여러분 아주 경제 뉴스 자주 보시죠?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뉴스 보면은 아우 그 우리나라 정치 엄청 시끄럽죠. 뭐 민주당 어떻게 하고 있고 국민의힘 어떻게 하고 있고 진짜 한국 민주주의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 힘이 좋은 거죠. 그게 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자유롭게 해준 거지.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 미국만큼 아직까지 한국이 개인주의 되는 나라 아니지만 점점점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 개인에 대한 권한, 권리 엄청 세고 있어요. 아직까지 한국이 좀 단체적인 문화고 뭐 의리, 배려 그런 문화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 문화 생각할 때 너무 이기적이다. 근데 이기적인 것보다는 개인주의 굉장히 강해요. 개인들이 관한 individual rights에 대해서 엄청 강하지. 근데 우리 한국도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 개인 관리, 개인 right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신문 자유롭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 한국이 엄청 많이 편했어요. 옛날에 부패 심했죠, 우리나라. 지금 거의 없어졌어요. 뭐 조그만 것들 있을 수도 있지만은
뭐 크게 대통령한테 뭐 몇백억 갖다 주고 그런 시절이 끝났죠. 끝났어요. 장관들한테 뭐 몇백억, 몇천억 갖다 주고 상상할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부패 이제 거의 끝난 셈이에요. 그게 너무 훌륭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물론 정치 전문가들 한국 평가하면은 이 사회주의 민주라고 표현해요. 우리 그 민주당 보면은 정부 역할이 굉장히 강하고 넓게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기본 원칙이 정부가 다 나타나서 모든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 국민들이 그런 기대감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투표 많이 얻게 되고, 그래도 약한 정부가 나타나서 해결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도 기대하고 요구할 때도 있고, 그래도 시장 원리 그 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원리 원칙에 대해서 지키면서 정부 역할 확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법제도 좀 깨끗해요. 판사들이 뭐 부패 받거나 이상한 영향 받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제도에 대해서 안심 느낄 수 있는 나라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선진국이에요. 그거는 애매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정부 민주주의나 경제, 교육, 문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우리 군 다 선진국 기준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t's very impressive. 그래서 우리 한국 잠재력 앞으로도 엄청 강합니다. 근데 우리 잠재력에 대해서 제 시절이 거의 끝났어요. 제가 한국에서 50년 가까이 살았는데 우리가 진짜 힘들게 열심히 일했어요. 여기 계신 젊은 분들이 우리처럼 힘들게 열심히 일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일을 해야 돼. 똑똑하게 일을 해야지. 옛날에 우리가 뭐 아침 6시부터 밤 12시, 새벽 1시, 2시까지 일을 해왔던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똑똑하게 열심히 해야지만은, 지금 그 얼마 전에 골드맨삭스라는 조직이 우리 여러 나라 경제에 대해서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골드맨삭스 하는 말이 이 GDP 순위 2025년도 되면은 순위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데, 미국이 1위고 일본이 2위고 그리고 한국이 3위. 그게 3년 뒤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너무 자랑스럽게 놀라운 게 2050년 때 되면 미국 아직 1위고, 근데 2위는 한국이 될 거라고. 그리고 3위는 일본. 중국이 경제가 규모
엄청 크긴 큰데 1인당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인구도 엄청 많고 가난한 사람들 엄청 많고. 근데 우리나라 전 세계 비교해서 1인당 생성량이 2위 된다는 게 부자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2050년 앞으로 20 몇 년인데 그때까지 살고 싶어요. 한번 제 눈으로 그게 보고 싶어요. 정말 우리나라 GDP 2위 되는 게 정말 구경하고 싶어요. 어떻게 될까? 엄청 재미있는 이야기죠.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워싱턴에 그 느낀 게, 제가 한 30년 전에 그 워싱턴 왔다 갔다 하는 게 시작하면서 그 가서 그 당시에 자주 받았던 질문이, 제가 한국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질문이 그 북한에 살고 있느냐, 남한에 살고 있느냐, 평양이냐,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북한이에요, 남한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은 북한인지 남한인지도 모르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고, 근데 북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전 세계 제일 많이 아는 한국 사람 그 김정일이었어요. 오늘 전 세계 가장 유명한 한국 사람들 BTS예요. 아직 윤석열이 아니야. BTS 1위고. 근데 지금 미국인은 미국 행정부, 미국 정치인들이 실제적으로 한국이 진한 동반자 나라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옛날에 도와주었던, 미국한테 의지하는 그런 나라 아니고 진짜 한국이 실제적으로 진심으로 진짜 동반자 나라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이 중요하게 됐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좀 중국 눈치 쓰고 일본도 눈치 보고, 그 사람들이 우리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영향 미치고 그 신경 쓰는데, 이제 우리 눈치 안 해도 돼. 일본 어떻게 생각하고 중국 어떻게 생각하고 할 필요 없어. 물론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대로 생각하고 우리대로 방향 만들고 우리대로 해나가면 돼.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한국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 정부 만나서, 정치인들이나 행정부 만나서 설득해도 돼요. 이제 우리가 중국 설득해도 돼요. 무시 안 해도 돼. 자기네들이 우리를 무시 못해요. 그게 너무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게 이 자유무역 협정, 이 Free Trade Agreement, FTA들이 한국이 제일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라도 한국만큼 이 자유무역 협정이 없습니다. 그게 대단한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큰 도전, 우리 외교 정책, 외교 방침, 이제 눈치 쓰지 맙시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우리 가고 싶은 대로 이제 가면 돼. 설득하고 만나서 합의하고. 옛날에 무슨 국제회의 있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의 자리에서 맨 그때 다 한 번에 이렇게 묶여서 대화를 또 안 했어요. 영어도 못하고 사람들 만나는 게 창피하고 힘들고 눈치도 봐야 되고 자신감도 없고. 근데 그 시대 끝났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우리가 정책 마련해서 설득하면 돼. 그리고 모든 외국인은 나라들이 한국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이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돼. 물론 우리가 강한 이 입장 세워야 되고, 근데 계속 뭐 북한 설득하고 뭐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그냥 다른 우리 방향 가고 중국, 일본, 미국, 뭐 독일, 프랑스 우리가 설득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럼 자기네들이 우리를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강한 입장 계속 이렇게 보여주면은 언젠간 북한이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 북한에 대해서 눈치 보면 안 되고 그렇게 볼 필요 없어요. 경제적으로 우리 가장 큰 도전 바로 그 젊은 분들이에요. 이런 말하면 미안해요. 근데 요새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젊은 사람들이 별로 일을 하고 싶지도 않아. 물론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아니겠지.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열심히 배우고 싶고 열심히 뭐 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아닌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큰일 나요. 우리 집사람 조금만 우리 애들 다 대학 가고 집에 없으니까 우리 와이프는 조금 심심하고 그래서 뭐 하겠다고 그래서 조그만 식당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도전을 느끼고 있어요. 그 식당에 운영하면서 알바생들이 많이 써요. 알바. 근데 이 알바 애들이 너무나 재미있는 게 한 달, 두 달 일하다가 해고 당했으면 좋겠다고 해요. 빨리 나 해당해달라. 난 그 소리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해당하고 싶은 이유는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니까 일하는 것보다 그 지원 받고 충분히 살 수도 있다고 해요. 그건 아니지. 진짜 그거 아니지. 그리고 미국에 이게 한국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일어나는 일이에요. 미국의 요새 유행이는 말이 quietly quitting 이란 말이 있어요. quietly quitting 무슨 뜻이냐면은 조용히 그만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무슨 의미냐면은 직장에서 그만두지 않지만은 조용히 그만두는 거예요. 계속 다니고 계속 나가고 근데 열심히 안 하고 자기 일 확대하고 끝까지 뭐 재밌게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그냥 대충 하고 내 인생에 개인적으로 즐기고
오케이. 내 인생 즐기는 것이 좋아요. 좋아요. 그래야죠. 나도 그러고 싶고. 근데 열심히 해야지. 그런 태도 요새 이 젊은 사람들이 아마 코비드 팬데믹 때문에 그런 큰 영향인 것 같아. 이 코비드이 세상에 많이 편했어요. 제가 어제 큰 보험사 사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직원들이 특히 젊은 20대 직원들이 자기한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 flexible hours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좀 우리가 딱딱하게 일했잖아요. 9시 나오고 6시 퇴근하고. 근데 코비드 들어오면서 work from home 재택근무 생기니까 좀 자유롭게 일할 수도 있었죠. 그게 우리한테 좀 습관이 됐어요. 근데 이 회사의 젊은 사람들이 flexible hours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근데 flexible hours 늦게 시작하고 늦게 끝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요구 사항 중에 flexible hours이지만은 밤 6시 되면은 컴퓨터 셧다운 해야 돼요. 그럼 6시 이후로 일을 못 하게. 그게 flexible hours 아니지. 그게 좀 실망스러워요. 점점점 그런 문화, 그런 태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국에 또 심해요, 사실이. 이 quietly quitting이라는 단어 들면서 너무 놀랐어요. 이 quiet quitting 우리가 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우리 1인당 2050년 되면은 우리 1인당 GDP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미안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특히 이 젊으신 분들이 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 이렇게 말한 것이 아이씨 이 세대 차이 너무 크고 아이 너 인간 뭐하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저한테 너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뭐 말하지만은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그 work from home 재택근무 좋아. 근데 quiet quitting 정말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제가 우리 가장 큰 도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인구가 계속 줄이고 있어요. 너무 심각해요. 제가 모범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 제가 실수한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자식이 애들 8명이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직도 대학생 둘이 있는데 그 등록금 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애기 많이 안 낳고 싶은 게 이해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심각해요.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이 한 150년 후에 한국이라는 나라 없어져요. 인구 완전히 말소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 낳아야 돼. 근데 정부 반응이 뭐 애기 낳으면은 200만 원 준다. 솔직하게 200만 원 받고 애기 낳으시겠어요? 그게 동기돼?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은 애기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 좀 바꿔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집.
우리 한국이 집이 너무 비싸고 집 마련하는데 너무 힘들고. 오케이. 30초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 문제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게 교육. 이 교육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학원도 보내야 되고 또 그 계속 이 경쟁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우리가 집중적 지원하는 것이 동기 안 돼요. 그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집 문제하고 교육 문제 해결해 주면, 그러면 우리가 아기 낳는 거에 대해서 이 거부감 없어지고 그건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 두 가지 꼭 집중적으로 고쳤으면 합니다. 오케이,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썼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길게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그만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